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2월 30일인데요. 주식시장이 오늘 폐장을 하는 날입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죠. 근데 뭐 비트코인은 뭐 이런 거와 관계없이 365일 24시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마지막 장이라는 의미가 없긴 합니다. 하지만 뭐 일단 제가 오늘은 여기 방송에 일단 한 며칠 동안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마지막 방송이 올해의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잠시만요. 자, 뭐 최근에 비트코인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계속 흘러내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계단식 하락을 보이고 있어요. 일단 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쏟아진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보면은 그냥 큰 박스 안에 큰 박스 안에 놓여 있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뭐 포인트로 보면은 한 15,000포인트 정도? 여기 고점 대비로 따지면 한 16,000 정도 되겠네요. 그죠? 16,000 정도. 16,000, 7,000 뭐 이 정도. 그래서 요 구간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이 고점 기준, 그죠? 여기 이제 요 저점, 요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이런 흐름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급락 나온 이후에 만약에 이 저점을 깨느냐 안 깨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 반등이 뭐 깨더라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좀 높습니다. 일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높고, 반등이 나온 다음에 만약 일정 구간 이상 상승을 하지 못한다면 하방으로 좀 굳어질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근데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뭐 모든 일이 장담이라는 게 쉽지는 않지만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 현재 흐름에서 보면 방향성이 아직 완전히 나타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대응 방법이라는 게 사실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쉽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쉽지는 않고, 일단 이 왼쪽 저점을 깨느냐 안 깨느냐 이런 부분들에 이제 포인트를 두셔야 되고, 크게 보면은 사실 이 고점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내려오면서 이 추세가 깨질 때 제 손절이 나간 자리인데요. 매수했던 손절 요 자리 정도에서 매도, 아니면 늦어도 이 자리에서는 매도가 들어갔어야 좀,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는 않았는데, 왜냐면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가장 좋은 자리는 이 자리였었고, 제가 봤을 때 확인하고 들어가는 자리에서는 추세를 이 자리였고, 그 다음에는 이 자리긴 한데 여기는 사실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은 자리였어요. 여기를 이제 무너지는 걸 포인트를 두고 했다면 이제 미리 이제 깨질 때 이제 걸어놔야 되겠죠. 깨지는 자리에서 주문이 나가도록 예약 주문을 걸어놨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는 뭐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그 아침에 방송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냥 바로 깨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런 자리가 쉽게 깨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반등을 예상하고 말씀을 드렸었고,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그다지 이렇게 강하지 않은 모습. 여기서 이제 계속 막히는 흐름이 나타났죠. 제가 예상한 자리보다는 그래봐야 한 200, 300 정도 덜 올라가는 자리긴 한데,
뭐 어찌됐든 계속 막히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는 또 이렇게 장중에 확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오늘 또 저점을 깨고 뭐 이런 모습들은 전체적으로 그 좀 하방 쪽으로 힘이 강화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가파른 추세이기 때문에 뭐 이런 추세를 다시 뚫고 올라간다던가 하면 일단 반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제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저점 거의 이제 근접해 있는데 전저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 전저점 라인에 이런 저점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런 저점 라인을 일단은 지킬 가능성은 높다. 왜냐하면 이게 뭐 이제 올라갈 때처럼 이렇게 좀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끌고 내려왔으면 모르겠는데 뭐 이게 계단식이긴 하지만 이렇게 머물고 내려오긴 했지만 머문 기간이 길지도 않았었고 이런 것들은 일봉으로 보면 실제로 좀 텀을 길게 해놓고 보면은 그냥 뭐 거의 뭐 수직으로 내려왔다고 해도 뭐 틀리지 않거든요. 그죠? 예. 수직으로 뭐 그냥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나온다는 아니고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뭐 이거를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이런 부분으로 생각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확신할 수 없지만 일단은 좀 반응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저점이 깨지거나 반등을 줘서 요 단기 하락 추세가 뚫리거나 한 이후에 포지션을 취하거나 변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매도를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거고. 죄송합니다. 지금 매도를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뭐 매수를 갖고 있으면 사실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매수를 취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저점에서 뭐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 추세가 돌파된 다음에 눌림이 형성됐을 때, 뭐 이럴 때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내려간다고 해도 뭐 저점권에서 뭐 버틸 것이다 그거 예상하고 여기서 샀다가 뭐 반등을 노리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그게 틀렸다라기보다는 리스크가 좀 크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지하는 걸 확인하고 돌파가 된 다음에 돌파되면은 이제 너무 가파르니까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깨고 내려온다는 게. 그래서 돌파됐다가 눌렸다가 이렇게 돌아 나가는 국면, 이런 국면이 오면 매수로 대응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렇게 크게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이제 대응이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는 적극적으로 취할 필요는 없다. 매수를. 차라리 만약에 올라가면 이런 자리에서 저항을 받을 것이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국면 다시 그런 국면에서 매도를 취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크게 보면 지금 현재 구간은 그냥 박스예요. 크게 보면 그래서 사실 방향성을 큰 흐름상으로 이제 저는 하방으로 보고는 있지만 방향성을 섣불리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보다는 매도가 훨씬 더 유리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여기 비트코인은 이 정도로 보고요. 다음 코인 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볼게요.
자,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도 뭐 마찬가지로 지금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는 이쪽 자리에서는 사실 굉장히 비트코인에 비해서 강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후로는 사실 별달리 강하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요 라인 부분에서 상당한 저항을 계속 보이면서 결국 요런 추세가 무너진 국면에서 급락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왼쪽 저점도 깨진 상태고요. 그죠? 비트코인보다도 지금 현재로 보면 더 약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버티던 어떤 힘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런 자리, 그리고 요런 자리가 사실은 이렇게 매도 구간이에요. 매도를 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추가 하락을 예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매도를 잡건 여기서 여기서 매도를 잡았건 여기도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매도를 잡았다면 일단 요 전저점까지는 내려온다는 거를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전저점을 깨버리면 버틸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아니면 깼다가 들어올리는 구간에서 이제 청산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찌됐든 비트코인보다도 힘의 균형이 좋지 않아지고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동소이해요. 크게 보면 약간 깨지긴 했지만 박스권 내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여기 깨진 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플 보겠습니다. 리플. 자, 리플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제가 했지만 말씀드렸지만 그냥 전고점 부근 예상했을 때일 수 있었던 고점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어서 저라면 매도했겠다라고 말씀드렸었나요? 모르겠네요. 저도 헷갈리는데 다른 종목하고도 헷갈리고 그러는데 저라면 매도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왜냐면 저는 말씀드렸지만 에어드랍이 나오기 전에 에어드랍 전에 제가 이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드렸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이렇게 증자 받고 이렇게 배당락하고 이런 거를 이제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당락이야 큰 상관은 없는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 증자나 마찬가지거든요. 증자. 그래서 일단 새로운 코인을 주는 건데 그 코인의 가치도 알 수 없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도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에어드랍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로는 저는. 자, 만약에 아직 기준일이 아니다라면 기준일 전에 한번 반짝 상승은 나올 수도 있다. 제가 요즘에 정신이 없어서 이런 거 체크를 제일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좀 이해를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어차피 기술적 분석가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만 얘기하는 거라 그런 부분들을 굳이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 좀 강하게 움직였었지만 역시나 오래 버티지 못하고 이런 구간에서 매도 사인 나오면서 전저점 구간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는 세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전체적인 큰 흐름상 크지 이렇게 엄청나게 세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켜진 가운데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오면 또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이런 자리에서 또 부딪힐 것이다. 올라간다 하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비트코인이 올라가든 얘 혼자 올라가든 반등이 나오면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 매도를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좀 대응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자리.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오스. 자, 이오스입니다. 이오스. 자, 이오스 상대적으로 여기서는 좀 잘 버텨지고 있다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 넘어서지 못하고 나서 결국은 깨지는 모습, 그리고 상당히 안 좋죠. 지금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까 솔라나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상관이 없는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 좋지 않습니다. 이 저점 부근 지켜줘야 될 텐데 못 지켜주면 좀 점점 흘러내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만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못 올랐던 종목들은 간혹가다 이제 좀 어떤 그 갑작스러운 뉴스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비트코인이 그렇게 강한 반전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반응을 보일 때 강력하게 돌려내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덜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일일이 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이 들어온다면 반등 구간에서 일단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근데 크게 보면 이러한 박스 구간에 있다. 이런 박스 구간에 있다. 전체적으로 다른 코인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메이저 코인들 좀 그 시가총액이 좀 큰 코인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박스권 내에서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 했고요. 샌드박스. 자, 샌드박스 아직도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런 거 깨지면 매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런 정도 자리에서는 일단 지금 구간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 종목의 어떤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일단은 팔고 나서 다시 대응하는 게 맞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다른 코인들보다는 상당히 뭔가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계속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모든 코인들이 전부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거는 좀 확실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이다. 자, 에이다도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죠? 간신히 돌파했었는데 빠르게 내려오면서 깨졌고 요런 라인 깨지면서 다시 좋지 않습니다. 살짝 지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지지를 확실하게 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자, 그리고 폴리곤, 매틱 이 종목인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추세를 그러니까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긴 했지만 이게 그렇게 만약에 올라갔으면 이게 빠르게 내려오면 안 되는데 너무 빠르게 내려왔다는 거죠. 물론 여기 아직 여기 정도 버티고는 있는데 이런 추세가 깨졌다는 점 그리고 올라갔다가 빠르게 내려왔다는 점들이 좋지 않은 모습이다. 물론 여타 코인들에 비해서는 강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강하다고. 전체적인 흐름도 아직까지는 상승을 완전히 깨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하지만 언제 또 매도세가 강화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굳이 이렇게 요런 올라갔다가 다시 깨고 내려올 때는 일단 줬다가 다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대응이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기선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자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매수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많이는 안 삽니다. 뭐 껏해야 1, 200만 원어치 사는데 코인들은 그냥 뭐 굳이 막 그렇게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비트코인이 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자신 있게 막 들어가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진 않았었는데 일단 뭐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는 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또 모른다. 예, 확신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루나. 자, 루나도 마찬가지네요. 예, 조금 버티고 있는 모습은 사실 전저점 근처에서 그리고 요 자리가 이제 요런 이런 올라올 때 고점 구간에서 근처에 왔기 때문에 조금 버티는 듯한 느낌은 들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여기서 여기를 못 지키고 내려가면 이게 또 이제 상당히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추세 제가 그려놨었던 게 이런 추세 깨고 내려오고 요 왼쪽 저점 이렇게 깨지면 사실 매도로 대응하는 게 기본이에요. 네, 기본.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워낙 많이 오른 코인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냥 마구잡이로 게다가 5파에 제가 어느 정도 어디까지 5파를 제가 이렇게 높이 그려놓긴 했지만 이거는 뭐 그냥 어디 가서 끝날지 모른다는 뜻이지 5파가 뭐 여기까지 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아직 끝나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데 모르는 거죠. 어디서 끝날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냥 꺾여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막 그 좀 디테일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자칫 뭐 수익이 많이 나는 분들은 모르지만 자칫 여기서 한번 못 팔면 수익률이 굉장히 급감하는 지금도 10% 이상 내려왔잖아요. 지금 10%가 뭡니까? 20% 정도 내려왔네요. 106불에서 지금 81불까지 내렸으니까 10% 이상 20% 이상 내려온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뭐 저 밑에서 정말 뭐 최소한 이런 구간 뭐 이런 구간에서 산 사람들이야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이런 구간 지금 뭐 50불대 이상에서 산 분들은 사실 순식간에 수익률이 훅 줄어들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구간이고 또 최근에 올라오면서 뭐 70불 이상에서 대응하신 분들은 짧게 대응하실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안 하면 자칫 수익이 났던 코인이 손실로 빠르게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예, 좀 잘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뭐 오늘 12월 30일인데, 예, 12월 30일인데 코인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좀 연말이 좀 우울하게 우울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뭐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겨내셔야죠. 자, 뭐 내년에는 좀 제가 이제 그 비트코인 그 산타랠리 같은 건 없을 것 같다라고 올해는 이제 시즌 아웃인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요. 하여튼 내년에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으면 좋겠지만 그 긍정적인 흐름이라는 게 뭐 사실은 상승이겠죠. 근데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비트코인은 매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한테 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레버리지를 써야 되는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조절을 잘 못하면 금방 이게 깡통을 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사실 비트코인 시장은 현물 시장보다 선물 시장이 훨씬 더 큰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율만 조절 잘 하시면 되니까 너무 레버리지를 키우지 마시고 뭐 그냥 5배 미만으로 하시면 사실 리스크가 그렇게 크진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뭐 하셔도 무방하긴 한데 다만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레버리지를 확실하게 조절, 난 몇 배 이상 절대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하시면서, 그리고 손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킨다는 가정하에 하시는 건 크게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자, 코인 시장 지금 좋지는 않지만요. 일단 그냥 크게 보면 박스권이다. 다만 하단이 깨지게 되면 반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좀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하락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 또 버벅거려지네요. 자,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은 전저점 구간을 바로 막 깰 확률이 높아 보이진 않아요. 예. 하지만 뭐 우리가 이제 쉬는 동안 좀 와리가리 여기서 하다가 요 구간에서 와리가리 하다가 깰 수는 있어요. 못 깬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반등이 나오느냐, 그냥 깨느냐, 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연속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막 빠르게 그냥 당장, 내일 당장,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이렇게 깰 것 같지는 않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힘의 균형이 상당히 하방 쪽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비트코인 코인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30일 오늘 비트코인 방송 2021년으로는 마지막 방송이 되겠네요. 그죠? 예. 자, 뭐 대응 잘 하시고 남은 연말 즐거운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박 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